제목 카르다노 창시자 이유 없이 악플다는 XRP 지지자 차단하겠다. 제목 원달러 환율 하루 만에 21.8원 뛰어 1435.2원. 2년 7개월 내 최대 폭. 11일 원달러 환율이 하루 새 20원 넘게 올라 1430원대 후반까지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22.8원 오른 달러당 1435.2원의 거래를 마쳤다. 전 거래일 대비 상승폭 기준으로 2020년 3월 19일 이후 가장 상승폭이 컸다.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15.6원 오른 1428.0원에 개장한 뒤 1426.1에서 1438.1원 사이에서 등락했다. 달러는 위험 회피 심리 속에 강세를 나타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이날 아시아장에서 113.5까지 올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했다. 러시아는 지난 8일 크림대교 폭발 사고 이후 우크라이나를 배후로 지목했다. 러시아는 사고 이틀 만인 10일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를 비롯해 주요 거점 지역에 보복성 공습을 감행했다. 인파가 몰리는 출근 시간대에 공습이 이루어지면서 민간인 사상자가 나왔으며 에너지 시설을 비롯한 전국 주요 기반 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아울러 미국 고용지표가 견조하게 나타나면서 연방준비제도가 고강도 긴축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7일 미 노동부에 따르면 9월 실업률은 3.5%로 전달의 3.7%에서 하락해 반세기의 최저 수준이었던 7월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제목 미긴축 우려, 금통위 경계감, 국고채 금리 일제 상승.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우려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11일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했다. 금리 상승은 채권 가격 하락을 뜻한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6.6bp 오른 연 4.342%의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4.306%로 9.2bp 상승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8.6bp 상승, 12.3bp 상승으로 연 4.306%, 연 4.303%에 마감했다. 20년물은 연 4.150%로 8.8bp 올랐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9.3bp 상승, 9.2bp 상승으로 연 4.039%, 연 3.973%를 기록했다. 조영구 신영증권연구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내 연휴 동안 쌓였던 이벤트들이 국내 채권 시장에 한꺼번에 반영되며 시장이 약세를 나타냈다면서 더욱이 내일 금통위를 앞두고 시장의 경계감도 커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우선 미국의 9월 고용이 견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준의 긴축 중단이나 긴축 속도 완화에 대한 시장 내 기대가 사그라든 상태다.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10일 전미실물경제협회 연설에서 연준이 내년 초까지 금리를 인상한 후 한동안 금리를 제약적인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한랩파적 발언도 시장에 영향을 줬다. 제약적인 수준이란 중립금리를 넘어 경제를 둔화시키는 수준을 의미한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도 연준의 통화정책이 한동안 제약적일 것으로 전망했고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 경영자는 내년 봄이나 여름께 미국이 침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영국 채권시장 상황도 국내 시장에는 악재가 됐다. 영국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투자자 신뢰 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발표했지만 10일 현지 채권시장은 심상치 않은 투매 조짐을 나타냈다. 영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 4.68%로 0.29%포인트 뛰었고 10년 만기 물가연동채 금리는 연 1.24%로 0.64%포인트 뛰어 1992년 이후 최대 폭을 나타냈다. 아울러 오는 12일 하는 금통위를 앞두고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시장의 경계감 역시 이날 채권시장 약세를 조장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금융투자협회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었던 국내 채권 전문가 100명 전원이 이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했고 이 중 대다수인 89%는 픽스텝 인상을 전망했다. 문홍철 DB금융투자연구원은 통화에서 미연준의 긴축적 태도가 지속될 걸로 예상되고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50bp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시장에 조심스럽고 부정적인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제목 밀연준 안팎 속 공격적 긴축 기조, 경기도나 초래 경고음.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경기 둔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조심스럽게 인상을 해야 한다는 우려가 연준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 연준 바깥에서도 금리가 과도하게 오르고 경기 후퇴에 빠질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10일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연준 2인자인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이날 연설에서 당분간 금리를 계속 올리고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최근 연준 인사들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통화 긴축이 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를 미치면서 경제 성장이 더 신속히 둔화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경기 둔화가 아마 예상보다 더 강하게 시작됐고 통화 긴축에 따른 전체적 타격을 향후 몇 달간 체감하지도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세계적 긴축이 결합한 효과는 각 부분의 합계보다 크다며 외국의 수요 둔화가 미국에 부정적 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내년 3월께 기준금리가 4.5%를 약간 상회할 것으로 보면서 그 이후 금리 인상을 멈추고 경제의 반응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그는 급격한 금리 인상 속도에 힘입어 긴축적 스탠스까지 빠르게 도달했다면서 과도한 금리 인상의 비용에 대해 경고했다. 따라서 향후 어느 시점에서 통화정책이 휴식하면서 지표와 상황 전개를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연준은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미국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달까지 3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 금리 상단을 3.25%로 끌어올렸다. 또 올 연말까지 2차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1.25%포인트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연준이 내년 말 금리를 4.6% 수준으로 올린 뒤 최소한 2024년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연준 외부에서도 공격적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는 CNBC 인터뷰에서 끝없이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대폭 인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연준의 양적 긴축 등이 경기 후퇴의 잠재적 지표라면서 유럽은 이미 경기 후퇴 상태이고 미국도 6에서 9개월 내 경기 후퇴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가 현 수준에서 다시금 20% 정도 빠질 수 있다며 추가 하락은 이전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동성이 풍부하던 시기 기술주 투자로 유명해진 캐시 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최고 경영자도 연준의 공개 사안을 보내 경제적 파탄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미 CNBC 방송이 전했다. 우드 CEO는 연준이 과거 데이터를 보고 정책을 결정하는 만큼 인플레이션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과정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준이 과거의 고용, 물가 지표를 보고 정책을 결정하지 말고 원자재나 주택가격 하락 등을 주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충격을 줬으며 디플레이션적 파탄의 위험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기준금리 인상 과정에서 경제 주체들의 고통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관련 하버드대 경제학과의 그레고리 맴큐 교수는 일부 고통은 아마 불가피하겠지만 필요 이상의 고통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는 브레이크에서 천천히 발을 뗄 것이라면서 다음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폭 0.5%포인트나 0.75%포인트를 두고 논의한다면 0.5%포인트를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 부의장을 지낸 도널드 콘도 연준이 조만간 저속계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시티그룹 수석 글로벌 이코노미스트 네이선 시츠는 연준이 금리를 과도하게 올릴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서비스 부문의 물가가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제목 스위스 증권거래소 기관 대상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출시. 제목 미타임즈 NFT로 $10,000,000 넘게 벌었다. 시사주간지 타임지의 디스 그로스만 대표가 암호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트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대체 물가 토큰 시장 진출 이후 $10,000,000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1년 9월 내가 NFT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 주변에서는 제정신이냐고 물었다.
이후 우리는 NFT 컬렉션 5개를 출시했고 래퍼 팀발랜드와 NFT 협력을 발표하는 등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를 통한 우리의 수익은 1년 만에 $10,000,000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코투는 코일리더스의 암호화폐 만평이다. 만평 화가는 김진호이다. 김화백은 20여 년간 인천일보, 충청일보, 영남일보, 경남매일 등에서 시사만평을 그려왔으며 시사만평을 2000년 초기부터 완전 디지털 방식으로 작업해 파일화해온 경력이 눈에 띈다. 현재는 파이낸셜 투데이 등 다수 인터넷 매체에 만평을 공급하고 있으며 MBN, 채널A의 사파작가로 활동 중이다. 제목 데이터 클레이튼 재단 소유 추정 주소 약 2시간 전 1700만 클레이 출금. 제목 레이어일 블록체인 QAN 플랫폼 오프라인 상태 브릿지 해킹 노출 캔크스 95%. 제목 파라스와 컨트랙트 배포자 주소 개인키 손상 맞다. 주소는 이미 102. 제목 실질적인 후오비 인수자는 누구? 저스틴 선 주장의 감론을 박.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가 홍콩 자산운용사 어바웃 캐피털 매니지먼트에 인수됐다는 소식과 함께 전해진 후오비 글로벌의 실질적 인수자는 트론 창업자인 저스틴 선이란 보도에 대해 감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앞서 우블록체인은 어바웃 캐피털은 사나 MA 펀드를 통해 후오비 창업자 리린의 지분을 전량 매수했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MA 펀드의 투자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후오비의 홍콩 상장사인 후오비 테크놀로지에 대한 매각 정보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어바웃 캐피털은 2013년 천이화가 설립했다는 것 외에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는 회사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인수는 10월 초 마무리됐다. 앞서 5일 대규모 비트코인이 후오비 월렛으로 이체된 바 있고 9월 22일에도 대규모 이체가 감지됐었다. 이는 인수 종료에 따른 재무 재고 이동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후오비 인수 가치는 약 3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트론 창업자는 차이렌시와의 인터뷰에서 트론도 나도 후오비 글로벌의 인수자는 아니다라면서도 나와 트론은 그동안 그래왔듯 후오비의 발전을 지지할 것이라 해명했다. 그는 후오비 글로벌의 글로벌 자문위원회에 초청된 것은 맞다. 위원회는 암호화폐 업계 발전, 학술적 연구, 규제 리스크 해결 등 분야를 막론하고 후오비 글로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블록체인은 저스틴 선은 후오비 글로벌이 인수된 어바웃 캐피털 매니지먼트 MA 펀드의 핵심 투자자이며 현재 그는 약 10억 달러 규모로 후오비의 일부 사업 부문 인수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어바웃 캐피털의 후오비 인수 배후에는 트론 창업자 저스틴 선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는 저스틴 선은 후오비 인수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그의 공식 소셜미디어에는 그가 후오비 글로벌 고문이 됐다고 발표했다면서 FTX도 저스틴 선의 후오비 인수를 도왔다. 최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토큰 2049에서 FTX CFO와 저스틴 선이 자주 접촉했다고 부연했다. 현재 트론 창업자 저스틴 선은 자신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 개인 URL을 후오비의 주소로 변경했다. 한편 저스틴 선은 후오비 글로벌 임직원 회의에 참석해 향후 브랜드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중국 시장으로 돌아오진 않을 것이라며 후오비 토큰 HT에 힘을 실어줄 것이며 새로운 토큰은 발행하지 않을 계획이라 강조했다. 제목 폴카답 개발사 온라인 교육 플랫폼 EDX에서 블록체인 폴카답 강좌 개설. 제목 영국 정부 통신본부장 중 디지털 위안 서방 제재 회피 수단 우려. 제목 외신 코인베이스 11월 3일 3분기 실적 발표. 기관 거래량 비중 중요. 제목 비트코인 13,800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 유. 바닥 매수 기회 올 수 있다. 현재 비트코인은 과거 약세 사이클에 비추어 보았을 때 14,000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유투데이에 따르면 암호화폐 마켓 애널리스트인 잭 포엘은 2011년, 2013년, 2015년, 2017에 2018년, 2021년 11월 약세 사이클을 비교, 마지막 두 사이클이 고점에서 80% 이상 하락했으므로 역사가 반복된다면 BTC가 13,800달러 부근에서 바닥을 칠 것이라 추정했다. 다만 미디어는 나이딕 데이터를 인용해 2022년 3분기 기준 비트코인이 가장 수익성 높은 자산이라며 바닥 매수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크립토콘 특기고자 이더 웨이럼턴은 비트코인 보유자 가운데 50%가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는 바닥이 가까워졌음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BTC 보유자의 손실 비율이 높을수록 가격은 바닥에 가까웠다. 특히 이 비율이 50에서 60% 사이일 때 소량이라도 BTC를 구매한다면 추후에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암호화폐 투자 총괄 크리스 버니스케는 전날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미쳐가기 시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 트레이더들은 변동성을 갈망한다. 변동성 없는 장세가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미쳐가는 것은 이상할 게 없다고 덧붙였다. 제목 보안업체 파라스와 컨트랙트 배포자 개인키 손상 다수 체인서 자금 도난